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은 링골드에 있는 카투사 성막 침례교회에서 발생한 3건의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경제 재개 방침이 발표되자 4월 말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일부 교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전체 교인 수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배 과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카러스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현장 예배에서 확산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환자 추적 결과 중에는 19명의 환자들이 알칸사주의 한 시골 교회에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귀넷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 법안인 케어스 액트의 1차 지원금을 원하는 비영리단체 및 신앙 기반 파트너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6월 4일까지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원자는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501c3 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귀넷 COVID-19 펀딩 웨비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접수 절차와 혜택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측은 케어스 액트 기금이 환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과 현금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특히 긴급 식량 지원, 주거 및 긴급 대피소, 보육,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곳들과의 협력 제출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감소 추세로 보였던 조지아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가 발표한 확진자 수는 39,801명으로 전날에 비해 946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조지아 주민은 총 40만 2,940명으로 확진율이 9.87%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하루 새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고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주 정부는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통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 보건부는 집중 발병 지역에서 확진자 추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제4차 긴급 구제 법안인 히어로즈 액트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중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미국인에게 $1,200를 준다는 내용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부양자녀도 $1,200불을 줄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지아 한인회계사협회 이상엽 회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내용으로 팬데믹 프리미엄 페이를 꼽았습니다. 팬데믹 프리미엄 페이는 의사나 간호사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한 에센셜 워커, 그러니까 필수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주는 특별 수당인데요. 2월 중순 이후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시간당 $13씩 최고 $10,000까지 주자는 것입니다. 필수 업종에는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대원, 응급대원을 비롯해 식품점 근로자, 식당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SBA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PPP 론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인 ERC를 현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엽 회계사는 PPP와 ERC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ERC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어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주당 $600씩 지급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보조금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은 상원 통과 과정 중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보물을 물고 와 먹이를 달라는 돌고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 ABC 뉴스는 호주 퀸슬랜드주에 등장한 미스틱이라는 돌고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나이 29살이 된 미스틱은 퀸슬랜드 지역에서 이미 아주 유명한 돌고래라고 하는데요. 이 돌고래는 바다 밑에서 산호초라든가 조개, 심지어는 오래된 병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물건들을 놓고는 먹이를 받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미스틱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돌고래 무리가 있지만 오직 미스틱만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돌고래들이 먹이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과 교류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사람들은 미스틱이 언젠가 값어치 나가는 골동품 같은 진짜 보물을 들고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난 데이터를 축적해뒀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최근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내줍니다. 자동 노출 통지라 불리는 이 기술은 해외에서는 독일 등이, 미국에서는 엘라바마,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이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구글 측은 이 기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인 환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이 20일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의 지도부 중 핵심 인물을 검거했다고 시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정보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압둘 나세르 카르다시라는 이름의 테러리스트가 최근 검거됐다면서 그가 지난해 사망한 IS 수계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후계자 후보로 한때 꼽힌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1976년생인 카르다시는 2004년 이라크 내 미군 캠프 부카에 구금됐을 때 알바그다디와 만나 IS 설립의 일원이 됐으며 이슬람학을 공부해 교수와 파괴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5년부터 미국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는데 현상금은 $500만 달러라고 타스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3세 일본인 남성 A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왔는데요.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새로 개발한 탄소 섬유 벨트라는 첨단 소재를 적용해 분속 1260m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엘리베이터에는 통상 금속줄이 사용되지만 탄소 섬유 벨트는 중량이 금속줄의 6분의 1에 불과해 운행 거리를 크게 확장하고 전력 사용량은 30%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적 안정성과 인장 강도가 뛰어난 탄소 섬유 벨트의 표면을 고분자 재료로 코팅해 내마모성을 강화, 수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33년차 베테랑 배우 정진영이 감독 데뷔작 사라진 시간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7살 때의 꿈을 57에 이루게 됐다며 인사한 정 씨는 21일 열린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서 4년 전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사라진 시간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하루아침에 집도 가족도 직업도 사라지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진 형사 형구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미스테리 추적극입니다. 형사 형구 역은 배우 조진웅이 맡았는데요. 조진웅은 정 감독이 쓴 대본을 읽고 하루 만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웅은 해저에서 보물이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영화는 다음 달 18일 개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